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오는 선거권의 혼술 3월 26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지고 내년, 다음 달, 5월 10일이면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되면은,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달 되면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승리가,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총선에서 가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되어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총선에 올인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또 총선 때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 지금 거의 이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들이 거의 뭐 바닥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내세워야 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정치권에 이 강범위한 인재 풀은 없죠. 그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이 새로운 사람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그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뭐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할 거다 하지만은 한계가 있죠. 뭐 검찰 출신들이 일부 들어오겠지만은 아무래도 기존의 정치권에서 새로 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자, 보수 진영의 기존의 정치권이라고 하면은, 과거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이 있죠. 친박, 친이. 이쪽에서, 흘러간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다시 이 총선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범친박, 범친이 이쪽에서도 다시 인력이 수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움직임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기지개를 켜는, 자, 총선 1년 앞두고 또 보수 정권 출범 1년을 맞아서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대규모 공천 물갈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세력이 꿈틀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두문불출했죠. 지난 금요일이 이 달성으로 낙향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동안 좀 두문불출했는데, 유영하 대변인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영남일보와 22일자 인터뷰를 했죠. 유영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몇 가지를 밝혔죠. 이 일부에서는 몰직학한 사람이 유영하의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매설을 퍼뜨리는데 전혀 그런 것 없다. 건강 상태가 출소 이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시일 내에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국민과도 소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뭐 참모들, 장관들과 또 식사도 했고 일부 언론인과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과거에 본인 정치를,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활용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뭐 총선 때 옥중 메시지를 낸다든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 이런 것을 틀기도 해서 어쨌든 뭐 순수성은 그때 의심이 됐지만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총선 1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항을 전하면서 활동 가능성을 예측한 것, 이것은 본인의 뭐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에 나선 것 아닌가, 명예회복을 위한 그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각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친이명박 계열은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친박근혜계는 아주 뭐 부활을 했다거나 그런 증언은 없죠. 뭐 건영세 통일부 장관 정도가 지금 입각을 했고, 건영세 장관이 이 정치권에 복귀
다시 그 국회로 복귀를 해서 총선에 대비를 하고 권영세 그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권영세 장관은 친박계였습니다. 그걸 중국 대사까지 지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또 총선을 통해서 일부 친박계가 컴백을 시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가령 뭐 최경환 핵심이었죠. 친박계의 핵심 출소를 했는데, 최경환 전 장관이 이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경산에 다시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유영아도 본인이 또 다시 출마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인터뷰도 하고 했겠죠. 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아직은 뭐 두문불출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정치에 이렇게 정치권에 메시지를 내는 일이 있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대 총선 때도 그랬지만은 작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어쨌든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뭐 졸라서 그랬겠지만은 그래도 정치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영상을 공개를 해서 대구시장 경선 후보에 나선 유영아 지지 선언을 하고, 물론 그때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효과는 없었지만 총선 때 내년 총선을 전후해서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점에 또 그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하니,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 특히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계속 포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다지 인재 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구친박 중에서도 발탁이 돼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주목이 되는 것이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 출소는 더 늦게 했고 특사는 더 늦게 받았지만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일종의 뭐 문재인 정부에서 생색을 내느라고 특사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뺐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집권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친노 친문 진영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때 특사를 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사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작년 12월에 특사 이후에 최근에 지난 수요일에 첫 번째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공개 행보, 한 3개월여 만에 공개 행보를 했는데,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갔죠. 그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그 참배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현역 의원은 뭐 나오지를 않았지만은 지금 친이계도 현역 의원이 많습니다. 한 24명이 동행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사람들, 류우익, 정정길 전 그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호 전 특임장관, 자장이죠. 친이계 자장. 그리고 뭐 여러 명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 장관, 청와대 수석급 포함해서 24명이 동행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사면을 받은 데 이어서 또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최대 치적으로 여기고 있죠. 청계천을 방문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통령 시절에는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이것이 의미가 축소됐는데, 4대강 사업 그 현장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강폭 행보를 하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사면되고 나서 강폭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시도할 거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회복이 됐다. 뭐 이것은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 때 외곽 조직이 있었죠. 선진국민연대. 이 선진국민연대가 그때 회원수가 뭐 200만, 300만 이랬습니다. 그때 박용준, 왕차관이라는 박용준 전 차관이 이끌었던 모임인데, 이 모임 출신들이 지금 상당수 윤석열 정부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정치권만 봐도 지금 핵심 실세라는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전부 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권 때의
자유선진연대 출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힌 김기현 당대표도 친이로 분류됐던 정치인이죠. 그래서 아마 장제원이 이 김장연대에서 김기현을 지원을 해서 당대표로 만드는 그 과정도 이것과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범친이, 친 MB 계열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원희룡 지금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 당에 복귀를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뭐 친이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덕 전 국회 부의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정치를 할 때는 친이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MB 라인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에 일화가 하나 있었죠. 그때 국회에서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인데 국회에서 그 이철희 의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죠.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어느 정권이 검찰의 중립을 가장 잘 보장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이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나올 줄 알고 물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쿨했다. 검찰 중립을 잘 보장해줬다. 이래버린 거죠. 그때 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 전에 검사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덕 의원을 구속을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 청와대에서,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쿨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표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참여를 한 정권도 윤석열 정부죠. 신년 특사로 그 특별 참여를 하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 자,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뭐 위상이 다시 커진다, 이명박 세력에. 그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명박계 친 MB계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곳곳에 지금 포진을 해 있는 상황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총선 공천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들썩하고 있죠.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퇴진 문제가 나왔을 때 일종의 산중에서 섭정 정치를 했다. 박지원을 만나서는 이재명 외에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또 보도가 되니까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는 아니 민주당은 변화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적절히 섞어서 내보내면서 총선 때 또 본인을 따랐던 친문계 공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나름대로 그 어떤 작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생존한 정직 대통령은 세 사람이죠. 그 순서대로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생존한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악연이 다 있습니다. 악연. 지금 악연이 뭐 좋은 인연으로 바뀌기도 했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다 수사를 했죠. 특검도 했고 수사를 다 했고,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한동훈, 그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같이 두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하고, 또 MB, 박근혜 정부 사람들도 여러 사람 뭐 구속 기소가 되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당시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다가 일종의 탄압을 당했죠. 그래서 추미애와 격돌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일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을 제외한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이 세 전 현직 대통령이 같은 진영에 있죠. 같은 진영에 있는데 그래서 총선 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어떤
그 영역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할지,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지, 그런 관심이 쏠리는데, 그 관심이 쏠리는 또 하나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기반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뭐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친박, 과거 친이, 친박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친윤 세력의 총선을 통해서 포함이 될지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